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고유정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첫 남편과 의붓 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하면서 또 밝힌 부분이 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두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뭐 어느 한쪽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고유정 씨가 다른 리조트에 묵었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 리조트에 있는 식칼을 사용해서 뭐 요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유독 이 범행 현장인 제주도의 그 펜션에서는 예. 본인이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준비를 해갔느냐 물어보니까 펜션 것은 좀 뭔가 좀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찝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 비추어 보면은 이건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디 예. 놀러 갈 때 그냥 거기 있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그다음에 실수로 본인 주장처럼 실수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죄책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유정 씨는 한 번도 죄책감이나 연민 같은 걸 표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걸 비추어 볼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건 뭐 정말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예.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뭐 사형을 구형했는데 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느냐? 그러면 지금 전 남편 살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이 됐는데 예.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그건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그렇군요. 경찰에서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부 법의학자 견해겠습니다만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5살짜리의 아이도 어른한테 만약에 어른 다리 같은 거로 눌린다고 하면은 예. 보통 저항을 한대요. 예. 그렇죠. 죽음에 이를 정도에까지 뭐 10분 이상 이 경우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는 조금 상식에 반한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유정 씨 아들은 지금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만은 현 남편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의붓 당시 아들. 의붓 예. 아들이죠. 네. 거기 보면은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복용한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감기약 처방을 받아서 그날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네네.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저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면제 성분인 감기약을 먹은 점 네. 그리고 동료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은 점 이런 걸 좀 보면은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우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예. 증명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남편 그리고 의붓 아들의 현 남편이죠. 모두 지금 뭐 항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뭐 좀 바뀔 만한 사정이 있을까요? 그건 뭐 증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충분히 뭐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수사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때로 뭐 관련 증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항소를 했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현재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 판단하고 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가족이 지금 크게 나누면은 뭐 두 분들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네. 전 남편 유가족, 그다음에 의붓 아들 유가족인데 의붓 아들 유가족 분들은 뭐 그분들대로
어쨌든 부검 감정에 의해서 처음에 타살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게 무죄가 됐느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고 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수사가 좀 미진했죠. 예. 처음에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집중하다가 뭐 후발적으로 좀 뭐 되미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고유정 씨에 대한 수사는 처음에 별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 네, 부분이 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 남편 유가족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저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전 남편 살해한 게 지금 뭐 식칼을 미리 준비했다. 그다음에 사체를 손괴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버렸는지조차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사체 은닉인데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최고형을 선고해야지 어떻게 이게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범죄가인 제가 보더라도 뭐 그 주장은 뭐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의붓아들 이제 그 피해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경찰이 정말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뭐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형사상으로 뭐 이건 뭐 정말 제대로 업무를 아예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한 거면은 직무유기까지도 물을 수 있는데 네. 네. 형사상의 책임을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찰에서 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때 집에 있던 사람은 결국은 당시 현 남편하고 그다음에 고유정 씨 두 사람뿐이었는데 네. 양쪽에 다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야지 왜 고유정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자 뭐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전부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고유정 씨보다는 당시 그 남편 쪽에 치중을 해서 수사를 한 게 결국은 뭐 이게 결론이 좀 만족스럽지 못한 예. 뭐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고유정의 1심 판결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봤습니다.